기적의 이름 하은과 하민. 1. 결혼 10년, 텅 빈 방. 결혼식 사진 속에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강민은 수연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고 있었고 수연은 눈을 감은 채 행복하게 기대 있었다. 그 사진이 찍힌 지 열해가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결혼 초에 아이 생기면 꾸미자며 비워둔 작은 방은 아직도 비어 있었다. 창문에 햇살이 들어와 벽에 부딪히면 그 방엔 잠시 따뜻함이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수연은 그 방 문 앞에 멈춰섰다. 오늘도 그냥 청소만 해야겠다. 그녀는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결혼 3년 차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나도록 그 결과는 늘 같았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의사들의 습관적인 위로였다. 이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수연은 매달 병원에 갔다. 체온을 재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다시 검사했다. 강민은 매번 손을 잡아줬지만 그의 표정에는 늘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수연아,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괜찮아. 난 아직 괜찮아. 정말이야? 응. 나 언젠간 엄마가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강민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죄었다. 밤에 혼자 거실에서 그녀의 손목에 남은 주사 자국을 볼 때면 이 고통을 멈춰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함께 견뎌야 할까? 그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했다. 산 무너지는 희망, 그리고 기적의 순간. 결혼 9년 차 겨울, 병원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의 얼굴은 늘 그랬듯 차분했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수연 씨, 이번에 검사 결과가 좀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호르몬 수치가 아주 좋아졌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강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번 달은 자연주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작은 테스트기 위에 두 줄의 선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연은 몇 번을 눈을 비볐다. 강민 씨, 왜, 우리, 생겼어. 뭐가, 아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울었다. 1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단 두 줄의 선으로 보상받은 순간이었다. 사쌍둥이의 소식, 병원 초음파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심장이 2개 들리네요. 2개요? 쌍둥이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건 울음이었다. 수연은 양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다. 하나도 힘든데 둘이라니. 괜찮아. 우리가 둘이잖아. 강민의 손이 그녀의 위를 덮었다. 이제 우리 넷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달력을 꺼내 출산 예정일을 표시했다. 8월 22일. 여름이네. 우리 아이들 여름의 선물인가 봐. 그날 이후 집안에는 달라진 공기가 흘렀다. 먼지가 쌓였던 방에는 하얀 커튼이 달리고 작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였다. 수연은 매일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가 많이 기다렸단다. 하은아. 하민아. 오 기쁨 속의 고통. 임신 4개월, 입덧이 시작됐다. 수연은 냄새만 맡아도 토했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었다. 밤마다 위가 눌려 소화가 되지 않았고 잠들기 전마다 강민의 손을 붙잡았다. 나 괜찮겠지? 당연하지.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제일 강한 사람이야. 강민은 늘 말보다 행동으로 아내를 지탱했다. 출근 전엔 죽을 끓이고 퇴근 후엔 매일 방을 닦았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 이 길 못 왔을 거야.
그러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쌍둥이의 무게가 배를 아래로 끌었고 위가 눌려 식사는 늘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수연은 웃었다. 얘네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육작은 움직임, 큰 기쁨. 임신 6개월, 초음파 화면 속에서 두 아이가 움직였다. 의사가 말했다. 이건 아기들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강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두 아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 애들이 벌써 의지하고 있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엄마 닮았나 봐. 서로 놓지 않으려는 거. 아니야, 너 닮았지. 강에서 그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태명 노트를 꺼냈다. 첫째는 하은, 하늘의 은혜. 둘째는 하민, 하늘의 믿음. 강민은 그 이름을 손으로 여러 번 써보았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이 두 이름이 훗날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7출산을 앞둔 밤, 임신 36주 차. 의사는 말했다. 이제 제왕절개 일정을 잡겠습니다. 쌍둥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은 말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되는구나. 수연아, 고마워. 뭐가? 열해 동안 버텨줘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버틴 게 아니야. 살아온 거야. 그날 새벽 병원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세상 어디에도 구름 한 점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팔수술실 앞에서 아빠 되실 분 잠시만요. 의사가 말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겁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녀는 수술대에 눕기 전 남편을 바라봤다. 나 무섭지 않아. 왜? 얘네 둘이 있으니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은 문 앞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2부생과 사의 경계. 2개의 울음. 수술실의 문이 열리자 강민은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아내분 수술 잘 됐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해요. 그 순간 복도 끝 어딘가에서 2개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하나는 높고 맑았고 하나는 조금 낮고 부드러웠다. 첫째는 여자아이고요. 둘째는 남자아이입니다. 둘 다요? 예, 두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강민은 힘이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의 기다림이 그 두 울음소리 안에 전부 녹아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간호사가 아기 2명을 안고 나왔다. 작고 붉은 손이 공기를 움켜쥐었다. 하은이, 하민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버텨온 이유였구나. 이 침묵의 시작. 수술이 끝나고 2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복도 끝의 수술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강민은 불안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요? 아내는 괜찮은 거죠? 조금. 출혈이 있어서요. 출혈? 그 단어가 공기 속에서 울렸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강민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복도를 계속 걸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밤이 깊어가자 의사는 얼굴이 굳은 채 나왔다. 환자분이 원인 불명의 하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해 추가 처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건가요? 의사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강민은 벽을 붙잡았다. 머리가 멍해졌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수술실 안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수연아, 제발. 그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삼두아기의 울음. 새벽이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사이사이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삑삑삑. 강민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았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아기들 보실래요? 지금 괜찮을까요? 네. 새벽 수유전이라 잠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생아실로 향했다. 투명한 인큐베이터 안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은이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고 하민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두 아이가 엄마 곁에 가려고 할 때마다 같이 울어요. 이상하게도요. 그 말에 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같이 운다고요? 네. 병원에서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두 아이가 마치 엄마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듯 느껴졌다. 그들의 울음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다. 엄마, 일어나요. 그 울음은 분명 그렇게 들렸다. 사끝이 아닌 기다림. 이틀이 지났다. 수연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하루에 한 번씩 강민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이들 기억나지? 하은이, 하민이. 둘 다 엄마 닮았어. 눈도 손도. 그는 일부러 아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언제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기계음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삑삑. 의사는 말했다.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네요. 신체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뇌의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강민은 눈을 감았다. 혹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오 안에 없는 집. 그날 밤 강민은 혼자 집에 들어왔다. 빈집은 차가웠다. 아기의 옷이 접혀 있고 식탁 위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이유식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불을 켜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행복이었나? 그러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아기 방으로 갔다. 하얀 아기 침대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수연이 직접 손글씨로 써놓은 글귀였다. 우리에게도 봄이 오겠지. 강민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제발. 봄이 오게 해줘. 육기적의 징조. 수연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지 11째 날.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며 말했다. 남편분, 오늘은 햇빛이 따뜻하네요. 강민은 조용히 아내의 이마를 닦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민은 숨을 멈췄다. 수연아, 들려? 손가락이 다시 한번 떨렸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뛰어왔다. 의사는 곧바로 모니터를 확인했다. 심박수가 약간 상승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극을 유지하세요. 그날 밤 강민은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두 아이의 울음을 들려줬다. 이게 하은이야. 그리고 이건 하민이야. 그때 수연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칠눈을 뜬 아내. 다음 날 오전 10시. 의사는 차트를 보며 놀랐다.
의식 회복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다. 눈동자 반응 있어요. 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연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열렸다. 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힘겹게 속삭였다. 강민 씨.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강민은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 나야. 나야. 당신 잘 버텼어. 수연은 숨을 내쉬며 눈가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애들 잘 있지? 응. 하은이, 하민이 둘 다 건강해.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8천 만남. 수술 후 15일째 되는 날 병원은 특별 허가를 내줬다. 아기 둘을 중환자실 입구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간호사가 각각 한 아이씩 안고 들어왔다. 엄마 보러 왔어요. 수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크게 떴다. 두 아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은이는 엄마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었다. 하민이는 작은 소리로 웃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을 감고 오열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눈물이 흐르자 두 아이가 동시에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다. 의사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구강인한 정신. 수연의 회복은 느리지만 확실했다. 며칠 후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돌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수연은 웃었다. 저는 엄마니까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들의 사진을 보았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엔 강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었다. 10다시 집으로. 퇴원날 아침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강민은 휠체어를 밀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우리 내 식구 집으로. 집 현관 앞 10년 동안 비워두었던 그 방의 문이 열렸다. 이제 그 방 안에는 하얀 아기 침대 2개, 창가엔 작은 유리병에 꽂힌 하얀 백합 한 송이. 수연은 속삭였다. 이제야 우리 집이 완성됐네. 그녀는 손을 들어 두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하은아, 하민아. 엄마는 다시 태어났단다. 너희 덕분에. 3부 새로운 봄, 엄마의 손. 일 한 걸음의 기적. 수연 씨, 오늘은 혼자 일어나 볼까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수연은 양손에 힘을 주어 의자 팔걸이를 잡았다. 무릎이 떨렸다. 머리가 어질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요. 저는 걸어야 해요. 조금만 더요. 천천히 발끝에 힘을 주세요. 처음엔 5초, 다음엔 10초. 그렇게 하루하루 늘려갔다. 그녀는 넘어지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내 손 잡고 싶어 하잖아요. 하민이도 내 품에 안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매일 눈물과 땀이 섞인 하루였다. 이 새벽의 노트. 강민은 새벽마다 노트를 썼다. 거기엔 짧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오늘 아침 수연이 12초 서 있었다. 하은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하민이 웃음소리 때문에 눈물이 났다. 그 노트는 어느새 두꺼워졌다. 그는 그것을 기적의 일기라 불렀다. 어느 날 밤 수연이 그 노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의 기적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 사람 언제 이렇게 멋있어졌지. 3아이들의 첫 웃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하은과 하미는 어느새 뒤집기를 배우고 옹알이를 시작했다. 수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이들을 바라봤다. 하은아, 하민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하은은 엄마의 손가락을 붙잡고 웃었다. 하미는 눈을 찡긋하며 입을 벌렸다. 그 웃음은 그녀의 심장 속까지 번졌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아이들 안에 있구나. 밤이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렀다.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그대는 내 심장이야. 그 노래는 자장가였고 기도였으며 약속이었다. 4~1년의 시간, 퇴원한 지 1년. 이제 그녀는 지팡이 없이 걸었다.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집 거실 한편에는 아이들이 첫 돌을 맞아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은이는 분홍 드레스를 입고 하민이는 파란 한복을 입은 채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서 수연과 강민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병원의 주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남은 증거였다. 오 첫돌의 날. 하은이, 하민이 돌 축하해요. 집안은 풍선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저희는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고 이 아이들이 오는 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수연은 케이크 앞에 서서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너희는 세상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단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은아, 하민아. 엄마는 너희에게 생명을 비쳤어. 너희 덕분에 다시 태어났단다. 촛불이 꺼지자 두 아이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 말했다. 저 웃음소리 천사 같아요. 육회복의 날들. 그날 이후 수연은 조금씩 학교로 복귀했다.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쳤고 쉬는 시간마다 쌍둥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선생님, 애기들이 너무 예뻐요. 그렇지? 얘네는 내 두 번째 심장이야. 수연은 이제 두려움을 잃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엄마라는 존재예요. 강민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늘 생각했다.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존경하며 살겠구나. 7. 강민의 편지. 첫 돌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수연이 잠든 사이 강민은 일기를 꺼냈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수연아, 우리는 10년을 기다렸고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들었어. 하은이와 하민이는 너의 눈을 닮았어.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내가 처음 내게 미소 지어준 날을 떠올려. 수연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당신이 있어. 내가 아버지가 됐고 당신이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강민. 그는 편지를 접어 수연의 베갯머리에 두었다. 팔 엄마의 일기. 며칠 뒤 수연은 남편이 출근한 뒤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썼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덧붙였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장을 썼다. 하은아, 하민아. 내가 태어난 날 엄마도 다시 태어났단다. 그러니 우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야. 그녀는 웃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봄. 그의 봄 가족은 4 식구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유모차 안에서 깔깔거렸다. 강민은 사진기를 들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사진 속에서 수연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닿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표정은 오롯이 평온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하늘이 내게 준 선물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강민은 그 옆에서 미소 지었다. 수연아, 우리 정말 봄이 왔네. 응, 우리에게도 봄이 왔어. 그녀의 눈동자 속엔 지난 10년의 겨울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10마지막 장면. 몇 년 후 아이들은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녔다. 매일 아침 하은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이름이 하은, 하민이에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하늘이 우리한테 은혜와 믿음을 줬단 뜻이야. 그럼 우리는 선물이네? 그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그녀는 아이들을 껴안았다. 하은아, 하민아. 엄마는 너희 덕분에 다시 살아났단다. 그러니까 약속하자.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 그때 강민이 현관에서 말했다. 이미 그러고 있잖아. 너희 셋이 내 세상이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웃음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날 수연은 일기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내 품에서 숨쉬고 웃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나를 끝까지 믿어준 한 사람.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다.